리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를 관리하는 것부터가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를 관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냐는 건 사실은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결코 부하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독실입니다. 이런 날이 왔습니다. 자, 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이야 팬심을 드러내면서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난 강연에 이어 이번에도 정말 특별한 강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질문을 좀 잘하는 게 맞기도 하고, 일부에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메모도 많이 해놨거든요. 저 인상 깊게 잘 들었는데, 일단 성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좀 박제가라는 인물을 꼽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런 성각자의 대표 인물로서 나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모르지? 난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숨은 보석 같은 존재, 아니면 교훈을 주는 존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선각이라는 거하고 예언, 좀 심하게 말하면 점치는 거, 이런 거를 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만 양병설, 뭐 이설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전쟁을 침하러 올 것이다. 이것도 원래는 일본이 사회 구조가 전국 시대에 맞추면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쟤네들이 이제 국가 체제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통찰로 나오는 결론인데, 이거를 생략하고 역사에서는 누군가가 예언처럼 해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선각이라는 걸 자꾸 예언,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점, 이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박제가의 그 북학이라는 것도 선각이란, 통찰이 아니라 그냥 상업을 진흥하자, 이런 논리, 그러니까 농업사에서 상업사회로 가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냥 하나의 다른 주장이 되는 거죠. 축구를 하자 그랬더니 야구를 하자, 뭐 이랬다는 거 비슷합니다. 단답형으로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통찰을 놓친다. 선각은 통찰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다. 때로는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저 말은 나도 했겠다 싶은 생각할 수도 있고, 농업사인데 야 우리 상업 시작하자, 혹은 좀 과학에서 얘기 나오는 거고,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했대. 나도 하겠는데 뭐 서로 모든 물질은 서로 당기나 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내부에 깊은 탐구가 있고 사유가 있고 했었다.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농업이 좋아 상업이 좋아로 가면 사회 관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이제 구조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천국이냐? 그건 아니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있고 포기하는 게 있어요. 그 포기하는 것이 이제 숙달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덜 힘든 거죠. 그나마 내가 정말 10년, 20년 갈고 닦아서 이제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다른 새로운 구조로 가자는 건 이제 내가 불편한 게 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대부분이 개혁하자라고 하지만 모든 개혁은 왜 실패하냐면 힘들어서 실패해요. 아니 개혁이 행복하면 누가 안 하겠어요. 저도 살을 다 못 빼고 있지만 다이어트가 힘 안 들면 왜 안 하겠어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지. 개혁도 똑같습니다. 개혁이라는 건 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면 내가 지금까지 숙달되었던 걸 버리고 새로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감내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안 하면 10년 후에 내가 죽는다, 무너진다라는 게 와서 체감이 된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각이라는 게 힘든 것이죠. 혹시 말씀하신 그런 거 외에 또 박제가는 인물의 어떤 부분이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구나, 선각자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몇 개가 더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직 그 유학의 그 영향이 커서 그런지 항상 선한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하고 선해야 돼.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막 옆에
막 이제 힘이 약해서 절절 맨단 말이야. 그럼 걔 총도 메고 가주는 거야. 네. 아유, 좋다. 그럼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친구는 의리가 있어. 아, 미담. 그 옆에서 이제 저처럼 빌빌대고 있는 애가 있으면 저놈은 의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힘이 있는 거지. 그 친구는 남보다 힘이 있으니까 총을 들 수 있는 거고, 아, 물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도 있는데, 도우려는 마음이 똑같이 있어도 이 친구는 힘이 있으니까 힘으로 돕는 거는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학교 교실에 갔어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걸 도와주라고 했더니 얘는 숫자만 보면 어지러워. 나는 네 총은 들어줄 수 있지만 2차 방정식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말하면 어떤 욕망이라든가 적성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타협이 되는데 보통 유학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연계를 시키니까 저 친구가 병사의 총을 들어줬다면 의리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장기도 떼줄 것이고 뭐도 하고 뭐도 할 것이다. 쟤는 훈련소에서 빌빌했으니까 나중에는 다 치사하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제달을 하니까 사회가 극도의 비능률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큰 틀에서 러프하게 맞는 거니까 초경쟁 사회에서는 안 맞는 거죠. 남은 정말 톱니바퀴까지 잘라서 적석에다 끼워 넣었는데 우리는 러프하게 집어넣어요. 나중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초정밀한 애들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라면 러프하게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제가 봐도요, 과거 공부 잘한 애들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조선시대도 과거 장원한 애들은 정승이 못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또 이게 공부만 잘하는 애가 안 돼. 네. 그게 뭐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이 러프하게 좀 맞는다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정밀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제가 그런 말까지는 안 했지만 욕망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런 러프함에서 정밀함으로 갈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해 주는데 그렇지 않고 선 이렇게 할 때는 결국 세상을 러프하게 보고 결과적으로 사회를 비능률로 만들어 버린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어떤 박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어쨌든 걸출한 안목이 있는 사람을 발탁했었던 정조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똑똑한 서얼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뽑아주고 내 권력에 좀 도움이 되겠지. 이걸 넘어선 무언가가 좀 사람을 보는 용병술이 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좀 극단적으로 환경이 본인이 아버지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불행한 일을 당해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 어떻게 보면 생존도 있단 말이에요. 정체성. 왜냐하면 그때 그 벽파,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했던 사람은 정조가 껄끄럽고 약간 미스테리하긴 하지만 왕세실에도 자객이 2번이나 들어왔다고 그러니 자기 주변에 있는 일단 관료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 근육이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정조는 예를 들면 연산군처럼 나는 저것들을 어떻게 패서 내 권력을 안정시켜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갔던 점은 참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안정시켜야 되느냐, 국가란 뭐냐, 관료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렇게 봤더니 우리 사회가 이게 관료군이 너무 협소하구나. 얘들이 하나의 패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이 다 친인척이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랑 원수가 졌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전체가 문제지. 집안이 저 중에는 나랑 옛날에 사귀었던 애도 있고 뭐 좋은 애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자기 내 편을 들지 저쪽 애 들지 어떻게 알아? 누구죠? 사귀었다는 게 친구란 얘기죠. 그런 거 말고. 큰일 날 뻔해. 이거 빼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쵸. 저 사람이 내 편이 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열한 수를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쪽 집단이 너무 친인척으로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 경쟁해서 공정 경쟁하면 당연히 이쪽이 다양화되겠죠. 내가 마음이 하늘에 꺼릴 게 없잖아. 공정하게 뽑으면 여기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게 이제 정조의 장점이에요. 다만 이제 단점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도 본인이 어떤 사실 그런 일을 겪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산다는 게 좀 힘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불신의 감정은 여전해요. 그래서 정조가 개인적으로 감정 조절을 잘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잘하고
그 욕도 잘하고 뭔가 자뻑증이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니까 못 견디나 봐. 그러니까 불러다 놓고 야 너희들은 나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다 대고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이럴 수 없잖아. 그럼요. 훌륭하십니다. 그 정도 말고 다른 말 없냐. 백일장 하면 우리는 뭐 정조가 뭐 맨날 신하들 공부시킨다고 백일장 했다고 돼 있잖아. 보면 3분의 1이 정조 칭찬이야. 하늘의 위대하시며 그거 보고 좋아 죽고 야 너 맞춤법 틀렸다. 그래서 자기가 채점해. 너 맞춤법 틀렸다. 너 이거 틀렸다. 넌 글 잘 쓰래요. 이러고 약간 좀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는데 요즘같이 비디오가 있어. 뭐 할 일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게 뭐 놀고 술 먹고 이런 것보다는 낫잖아. 그렇죠. 뭐 그런 면도 있긴 한데 본인이 좀 자뻑이 심하고 그게 자뻑이 심하다는 거는 사실 남을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다 보니까 측근을 키우려고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얼들은 자기 부로도 그랬어요. 한국 사회가 버린 인재들이잖아. 인재풀을 넓힐 수 이 있고. 인재풀도 넓혔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불우한 천재들을 내가 데려서 옆에다 두고 있으니까 얘들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들을 끌어쓴 건데 제가 그것까지를 뭐 너무나 이거 좀 너무 인간적인 얘기 아닙니까? 좀 덜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런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에 너무 경도되어서 이 4인방을 이용해서 모조리 죽이자 뭐 이랬다면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4인방을 두고 억울한 사람들을 뽑았으면 나한테 충성하겠지라 생각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들을 고를 때 진짜 인재를 뽑았고 박제가처럼 좀 성격도 이상하고 씩씩거려도 참고 쓰고 그럼 훌륭한 거죠. 그 박제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강연을 듣다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성격이 좋지 않아서 고을로 보냈을 때 금방 그 수령으로 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 했는데 제가 듣자마자 느껴진 게 그 고을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방통, 삼국지의 그 방통 이야기 생각나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이렇게 계속 상소가 올라가서 장비를 보냈더니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다 일을 하고 그거는 약간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제가가 잘린 거는 윗사람한테 고분고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아저씨가 안 고분해요. 왕한테도 대접에 돌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막 정승한테도 그냥 대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다가 행사하는데 지가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조선은 법이 엄해서 의자에 앉는 것도 등급이 있어요. 너 왜 벼슬도 낮은 왜 이렇게 앉아 있어? 아니 뭐 힘든데 안 앉아. 이거 나 내 집에서 가져왔는데 당신 왜 시비야? 이게 여러 생각을 밑에 사람이 덤비면 윗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정말 하인 같으면 어떻게 두드려 패기라도 하지만 다 관료잖아. 내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이름 되면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이거 팰 수도 없고 정조한테 쫓아가서 전하 감히 저한테 저놈이 이랬습니다. 걔 성질 그런 거 몰랐냐 참아라. 조선시대도 우리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런 거를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윗사람 오면은 접대 잘 해야 되는데 그냥 두셔. 조선시대도 그런 거 가지고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실적이 떨어지면 잘리지 않는데 접대에 실패하면 잘린다. 뭐 아직도 한국에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니까 찍히는 거고 찍히니까 올라가는 거고 백성을 뭐 이렇게 심하게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을 볼 때 상황에 맞는 그 딱 상황을 읽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사람의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덕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선조가 만약에 그런 동아시아의 상황에 있지 않았으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을 텐데 그때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고정형 가치, 고정형 전제라는 건 잊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동성이라는 건요. 여러분이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이렇게 변화의 숙달이 돼서 가구 배치가 매일 자동으로 바뀌어요. 아니면 30분마다 막 자동으로 탁자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그래.
뭐 그게 좋은 사람도 있겠죠. 피곤한데. 근데 아무리 좋아도 30분마다 바뀌니까 뭐 먼지가 난다거나 뭐 쑥달이 안 되고 뭐 테이블에 부딪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어쨌든 자주 바뀌니까 난 이게 좋아라고 하면 자주 부딪힌다거나 먼지가 일어나는 불편은 감수해야 돼요. 역동적 사회라는 건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을 한다, 바꾼다는 건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개혁은 당위야. 내가 죽지 않으면 해야 돼. 하지만 참아야 되는, 아니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 불편함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사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열흘 동안 무지하게 아프고 하나는 100일 동안 조금씩 아파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약효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약효는 당연한 것이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역동적인 사회의 방법이에요. 유비도요 총나라 들어가서 왕하더니 조금 사람이 변하더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총기가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조금 싫어해. 떠돌아다닐 때는 참는 거죠. 방통이 성질 더럽거든. 유비가 정말 간만에 이제 너무 좋아갖고 그 사람 참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내가 드디어 이제 이 고생을 넘었다 하루 파티하고 있는데 또 방통이 싸가지 없이 들어오더니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항상 잠시라도 이렇게 긴장을 늦추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유비가 좀 열받아서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유비도 화를 좀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방통이 걷어차고 나갔어요. 야, 이거 정말 옛날에 이딴 짓 하면 가요. 이건 정말 못 사는 거야. 근데 이게 그때 유비가 정신을 차리더라고. 아직은 이게 아까운 인재잖아.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불러왔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이쯤 됐으면 지가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왔는데 탁 이러더니 들어오긴 했는데 안 쳐다보고 그렇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까 누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고개도 안 돌리고 둘 다 잘못했습니다. 유비가 껄껄 웃고 보내줬던 거 끝냈다고. 그 정도는 유비가 착한 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이 정도는 참아줘야지. 그 천하 유비도 나중에 촉 차지하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하면 내쫓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사실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항상 좀 놀라는 게 지금 이야기를 딱 듣고 재밌었거든요. 마지막에 착하다, 선하다, 관대하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절박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보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런 인사이트들이 저한테 좀 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 모두가 절박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사람들보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좀 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 조선시대 가면 벼락 맞을 일이에요, 정말. 그러면 야, 우리 조선시대보다는 뭐 정승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편히 살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우리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조선시대에 비하면 풍부하게 살기 때문에 그만큼 역동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어요. 그 역동성이 주는 우리가 누리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압박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역동적인 리더가 돼야 되니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런 역동성을 감내하고 그 역동성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쟤는 착한 애야. 쟤는 저 A라는 자리에 갖다 놓고 37분 35초 동안 잘 쓸 수 있어. 40분 되면 빼야 돼. 그리고 한 대 패야 돼. 그리고 저쪽에 보내서 15분 동안 냉동 창고에 가졌다 꺼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인재관리야, 현재는. 싫단 말이지. 조선시대처럼 하고 싶다는 거죠. 황희정승처럼 그냥 얼마나 황희정승이 힘든 게 아니라 리더가 얼마나 편해. 정승 인사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쓰고 황희는 나중에 뭐 세종을 너무 잘하니까 뭐 처음에는 세종이 사람 피곤하게 해요. 법이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너 이거 읽어봤니 뭐 나중에는 황희가 가서 그냥 이게 제일 좋아요. 편하고 좋잖아. 그런데 이젠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리더십이라는 건 절대로 리더를 편하게 하는 교육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싶으면 역동성을 참아내는 사람이 되라.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사람을 역동적으로 관찰해서 저 사람은 언제까지 어디에 쓰고 어떻게 키우고 계속 변화되는 속에서 봐야 한다. 그게 싫다면 리더가 되기를 포기해야죠. 리더가 되기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편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편하게 사는 대가를 치러야죠.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좀 불편할 각오를 하고 너무 편하게 살지 말고 역동성을 찾아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통찰력만 키우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그 리더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리더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읽는다는 리더. 자기를 관리하는 것부터가 리더십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을 관리하는 것과 자기를 관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사냐는 건 사실은 이미 타인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대학에서 이렇게 살겠다는 건 이미 나와 만나야 되는 학생들이나 교수님이나 조교들과의 관계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결코 부하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존재 자체도 돼요. 내가 훌륭한 사단장이 되려면 10,000명의 병사를 거느려서 걔들을 돌격 앞으로 시킬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가져야겠죠. 자기 속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은 결코 타인이 아니다. 자기를 어떻게 끝까지 개발시키느냐는 거예요. 네. 오늘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드 토크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임영환 소장님은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참 좋아하시지요? 아니요, 아닌데 아닌 척하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네. 저도 리더십을 위해서. 네. 좀 인사이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도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인사이트를 좀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강연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몬스 영업부의 김재욱이라고 하고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제가 많이 봤던 분이라 따로 신청해서 왔는데 되게 잘 들었고 사실 저 오기 전에 삼국지 얘기 좀 해주실 줄 알고 기대하고 왔어요. 그걸 못 들어서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정조 말씀하신 게 탕평책 같은 걸로 들렸는데 조조 같은 경우도 구현령이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구현령을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좀 어땠는지 그게 그리고 현대에 와서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먹힐 수 있는지 어떨지가 좀 궁금해요. 조조의 구현령이 얼마나 먹혔는지는 사실 우리가 뭐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죠. 그런데 뭐 또 조조가 차지했던 구역이 원래 가장 문명권이었으니까 조조의 그 신하들을 보면 난세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난세가 아니라면 등용되지 못할 사람들이 꽤 있었죠.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위나라 그 열전에 나오는 그래도 뭔가 한 가닥 열전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보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등용 안 됐을 거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구현령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조가 구현령을 할 때 3가지 이제 기준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능력을 일단 봐라. 능력을 본다. 근데 뭐 그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능력을 봅니다. 안 보지 않습니다. 한나라 때 무슨 효렴 청구한다. 진짜로 효로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효일 뿐이지. 어쨌든 자기들 기준에서 제가 쓸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효렴에서 능력으로 가냐면 아까 똑같아요. 안정된 사회에서는 대개 표준형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500년 동안 이 기업을 그냥 뭐 크지도 않고 이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사람들 스타일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사람만 그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고 막 새로운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능력자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서 조조가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옛날에는 능력이 아니고 문벌이었다. 지금은 능력이다. 이거 아닙니다. 네. 역동적인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자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깨지느냐? 세팅이 깨져요. 그러니까 조조가 요즘 전 세계가 도덕성이 강해져 갖고 뭐 요즘엔 뭐 옛날에 누가 뭐 과거에 무슨 잘못했다 그러면 막 매장되고 이런 시대잖아요. 제가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어떤 매뉴얼 고정적이니까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적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난세가 되고 다양한 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뭔가 주먹은 센데 성격이 좀 급하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재간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반복드리지만 용납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 인격 필요 없어, 도덕성 필요 없어, 무조건 능력만 있으면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아니 조조가 정말 능력만 보고 도덕성도 의리도 필요 없는 애를 자기 비서실장으로 두면 언제 쿠데타라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세팅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조직을 운영해 보면 능력 뭐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동적 사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적극성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아첨을 열심히 해야지. 남보다 그냥 열심히 어디 눈에 띄어야지. 이런 열심이 아니라 난세의 변화를 보고 자기가 뛰어들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 앞으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도전적인 게 필요해요. 근데 조조는 그걸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제가 인간성은 좀 떨어지면 싸움은 잘해. 사실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난세의 역동적인 상황에서 뛰어들 능력이 있느냐. 예를 들면 구제를 하라고 그랬어. 구제하려면 관청문 열어서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는 그렇게 나가요. 지금 백성이 어렵고 전쟁 때문에 힘드니까 야 관청에서 세금 그거 다 풀어서 하란 말이야. 그 얼마나 잘한 거 가지고 나중에 내가 체크하겠어. 이렇게 말 딱 해놓고 그리고 동네 향리나 이런 애들도 좀 서로 열심히 좀 도와봐. 이렇게 슬쩍 흘려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관의 명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뒤에 말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관청에서 매뉴얼대로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어떤 애들은 이거다. 지금 관에 정말 전쟁이 나고 난민이 생겼는데 관청 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이상한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도둑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나서서 우리 어떻게 적극적으로 뭐 자경단함도 만들고 내 돈을 투자해서 이런 애를 써요. 나중에 조조 열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끼를 던지는 거야. 너희들 규정 잘 지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란 말이야가 아니고 창의적으로 뛰어드는 놈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나중에 받아서 씁니다. 그게 조조의 구인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구품중정법 같은 게 생기고 하는 게 사실은 구품중정법, 중정관을 만들었다. 품을 9개로 나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들을 보는 눈, 기준이 무엇이냐. 그런 점에서 조조는 자기 시대에 그렇게 썼어요. 다이나믹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이렇게나 어렵네요. 뭘 봐야 될지도 항상 바뀌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주스 이런 저 뒤에 있는 것도 이 다이나믹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게 나무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한국산 하나도 없을걸? 전 세계가 빙글빙글 돌아서 이게 여러분 앞에까지 온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편하게 살려면 그 앞에 있는 나무 테이블도 다 바꿔야 됩니다.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기네요. 네,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 사업부의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그 좋은 리더가 이제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재가 역으로 인재가 좋은 리더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몬스 사원인데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오늘 화두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가치를 참 갖고 설명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무결한 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품에서 시작해서 전체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고 아무리 확대가 되어도 결국은 부품이란 말이죠. 이 나쁜 의미로 부품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성에서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순전히 개인이냐 팀이냐도 좀 다른데 그것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영역 그리고 이것의 역동성 이런 역동성에서 나와 리더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역동성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또는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리더를 만들어진 결과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변화의 가능성을 찾는 게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야 가장 변화의 가능성 있는 동료나 리더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관찰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리더를 잘못 만났다라고 솔직히 뭐 완벽한 리더는 없으니까 리더를 잘 만났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언젠가는 다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그조차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맞추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타협해서 맞추라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와 우리 조직의 목표 속에서 맞추는 거죠. 맞춰 가다가 정말 이제는 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지든지 해야겠지만 완벽한 리더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리더가 되기를 바라서는 절대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을 합니다. 서운할 때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가면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직위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위고 나는 아래라고 해도 사실은 둘 다 리더인 거예요. 방통같이만 안 하면 되겠네요. 유비한테 하는 것처럼 삐져가지고. 그 방통이 그래서 죽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오늘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또 강연하시면서 또 잠깐 질문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와 또 나눠보게 하셨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분위기가 좋고 나쁜 건 제가 얼마나 리얼한 얘기를 하느냐로 항상 결정이 나는데 오늘 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건데 나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분위기 너무 좋은 데 가면 안 돼. 저희가 잘 들으면 이제 계속 나오는군요.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볼지도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저희 언제나 계속 뵐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임용환 소장님과 함께한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강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강연으로 즐겁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